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열린 시민 뉴스의 새로운 이제 주간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그 정의연대 사무총장과 정의연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양건모 행정학 박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시사 관련된 코너를 갖다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양건모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가 요새 이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한일 간에 굉장히 큰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고, 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이 과거 이명박 때 광우병 사태 이상으로 이 지금 건강상의 어떤 큰 우리나라의 해양 오염수에 해양을 갖다 오염시킬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그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가갖고 마치 이걸 용인하는 듯한 이런 말을 갖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동안의 어떤 그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의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의 후쿠시마에서 9.0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의 그 1, 2, 3호기 전원이 이제 차단돼서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긴급 그 발전기를 가동을 했지만 냉각 장치가 가동을 안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이제 작동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원자료 내부에 있었던 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이게 이제 수소가 방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 압력이 폭발하면서 이제 폭파하면서 이 사건이 좀 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문제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1년이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지금 일본의 원자력 후쿠시마 거기에서 계속 저기 원전 오염수가 계속 아직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식히기 위해서 거기에 냉각수를 넣어서 하는데, 냉각수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 방사능하고 연결이 되면서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방사능 물질이 계속 이제 나오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커다란 통들이 이렇게 이제 오염수 그걸 방사능을 식히기 위해서 쌓였던 그 오염수들을 계속 댔던 그런 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많아져서 이젠 더 이상 그런 통들을 놓을 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방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의 입장인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대표적인 이 원전 사고로 지금 체르노빌 사건이 있는데, 이 체르노빌하고 이 후쿠시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원전 사고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의 원인, 그럼 지금 현재 피해 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시죠.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이제 1986년도 4월 26일 날 체르노빌에서 폭발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쨌든 뭐라 그럴까, 사고 자체가 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대지진하고 이제 결합된 그런 사고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운영의 인적 미숙이라든가 이제 말하자면 인사사고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대량의 냉각수라든가 시멘트를 완전히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덮고 이제 이러면서 상당 정도 일본하고는 다르게 원전 오염수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방출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방사능 때문에 체르노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를 이주, 거기 살 수가 없고 거기에 뭐 토양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폐허가 된 그런 도시가 돼 있는 그런 상호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어쩐 이제 자연재해와 결합해서 지금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아직도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늪지가 그 늪지 주변이라서 아직도 계속 원전수가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거의 근접하거나 사실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결국은 이걸 그동안에 이제 그 원전수를 계속 쌓아놨다가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어갖고 이제 바다에다가 지금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방류를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필터를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 갖다 좀 어느 정도 걸러서 이제 내보내겠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그 제거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지금 많고 지금도 몰래 지금 뭐 버린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그 삼중수소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종의 이것도 물 분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다른 어떤 뭐 원자력 물질들은 뭔가 필터에 의해서 뭐 세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뭐 화학적인 어떤 처리를 통해서 아니면 뭐 필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삼중수소는 그야말로 물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 분자 속에서 삼중수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 분자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필터를 갖다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삼중수소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제일 그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걸러지지 않으니까 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이제 바다로 그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뭐 바다 이제 자기네 근처에다가 놓으면 안 되니까 바다 해저에 이제 터널을 쫙 그 타갖고 이제 바다 자기 먼 바다에 지금 놓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 정도 거의 몇 킬로가 됐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아마 이게 엄청 지금 해갖고 몇 킬로나 지금 한 1km 지금 현재 1km 그러니까 이 일본 열도에서 한 1km 정도 그 바다 그 터널을 타갖고 그 바깥에다가 지금 1km라 그러면 바로 그 코앞인데 무슨 1km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태평양이라든가 이렇게 쭉 이제 그 물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게 태평양을 지나갖고 전체 해류를 돌아갖고 우리나라의 그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게 한 1년 정도면 싹 전부 다 그물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는데 한 6, 7개월이면 온다는 얘기. 제주도는 이제 6, 7개월이고 오니까 그렇죠. 제주도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을 갖다 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1km짜리 해서 1km 밖으로 대다가 이제 버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져올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어민들인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어민들 숫자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어민 숫자가 한 9만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 말하자면 그 고기를 잡고 바다 근접해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선 파는 시장에서 중소 그 생선 파는 분들이라든가 생산 그 어떤 이제 수산업에 관련되신 분들을 치면 저는 한 뭐 수백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알다시피 수산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그 1인당 소비량이 제일 많은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물론 바다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제 어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알다시피 방사능이 지금 이 체내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방사능이 이제 그 유출이 되잖아.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가 위에 있는 물고기, 중간에 있는 물고기, 바닥에 있는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물고기가 여기 싹 가라앉으면서 방사능이 그 누구야 저 가자미 같은 거 바닥에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그다음에 가자미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조그만 생선들을 먹고 그걸 이제 잡아먹는 그러니까 우리 잘 먹는 그 저거 참치 이제 이런 것들도 힘이 그렇지,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축적이 돼 그렇지 있었던 이제 뭐냐면 상황이죠. 이제 예. 이 그 생태계에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 그렇죠. 큰 물고기들은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농축이 되는 거지. 그렇죠. 큰 고기일수록.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근데 이제 알다시피 방사능 우리 양 박사님께서는 뭐 행정학 박사지만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저 보건학 그 석사도 하시고 약사도긴 한데 그러면 이 방사능을 먹으면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을 먹게 되면 계속 그 생선도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이 됐을 때 거기에 그 각종 암을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기를 낳았을 때 기형아가 날 수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는 무슨 생물도 다 파괴가 되고 유전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후쿠시마 방해를 근처에 받을 보게 수 되면은 있죠. 막 머리가 2개 달린 동물들 뭐 그다음에 막 보니까 막 나무들도 막 그 과일들도 막 기괴하게 그냥 막 열려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인간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엄청 심각한 것들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후쿠시마에서 이제 그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뭐 동식물들이 이상한 기형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들 한번 잠깐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보죠. 이게 2012년도 6월 달에 입력된 이제 그 기사인데 보시면 이 새들이 이상한 모양의 이런 새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발가락이 2개인 고양이. 또 옆에 그 저쪽에 그 왼쪽에가 2개네요. 발가락이. 발가락이 여기 보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상한 뭐 이 발가락이 몇 개야 이거는 둘, 넷, 막 이렇게 막 붙어 있기도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예. 꽃들이 뭐 밑에 이상한 이상한 막 변형이 돼 꽃들. 있네요. 예. 그다음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꽃들이 막 같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변형된 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상한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예. 꽃들, 뭐 고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삐죽 튀어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꽃들이 막 이상하네. 꽃이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막 꽃잎이 꽃 이게 또 2개야. 2개네.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막 기형이 무슨 뭐 오이 유채꽃. 저게 유채꽃이에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봐. 이 예쁜 유채꽃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그다음에 쌍두, 기형 아카시아, 코스모스, 기형 코스모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삼나무, 자웅동체, 암수가 같이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온갖 이제 막 이상한 이제 이 동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원자 후쿠시마 하고 나서는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도 이렇기 때문에 보통 방사능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속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 후유증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응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원전에 대한 시각을 갖다가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윤석열이 그 과거 그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아주 이 호의적이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을 갖다가 자꾸 더 이상 짓지 않고 원전을 축소해서 친환경을 가느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막 그러면서 원전 옹호론자였거든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 대표적인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 전 대통령 후보 이전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는 이런 이제 황당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 기사를 잠깐 한번 보시죠.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고 말해서 야당 안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이 아닌 방사능 유출이 없었단 문제의 대목은 4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발언은 지난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이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차례 수소 폭발과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발언에 여당은 물론 같은 당 경쟁 주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이때 원희룡 있는 폭발은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과신을 하거나 자신을 하는 거는 그거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처럼 해일 때문에 일어난 거고 폭발이 없었다는 이제 황당한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계속 지금 논란이 지금 이어지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16일 날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일본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 입도 뻑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지금 특히 제주도가 피해를 많다 보니까 제주도 쪽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1차적인 타격을 갖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 방금 보신 것처럼 제주도 어민들이 제주도에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누가 그걸 사 먹겠어요. 그거를 방사능이 오염돼 있는 거를.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7개월 만에 제주도에 온다 그러지만 이게 그다음에 다시 또 한 5, 6개월 더 있으면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서해, 동해 전부 다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근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아까 이제 4,400억 정도 피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측정할 수 없고 조 단위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못 먹잖아. 못 먹고 그 다음에 축적이 되고 또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우리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야 이제 먹어도 큰 어차피 죽을 나이가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젊은 애들 어떡하냐고 이거. 기형 아까 본 것처럼 온갖 기형 그게 나타날 거고 지금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태인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지금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기사를 잠깐 보시죠.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방일 기간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방류를 못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이 오염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고 지적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도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반응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합의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힌 내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라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한국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지금 일본에 가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언론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말 한 적이 없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갑자기 이제 윤석열이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좀 돌려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거의 이제 반대를 강한 반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거기는 이제 IAEA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IAEA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IAEA는 일본이 제일 최대 회원국이고 기여하는 그래갖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방산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옹호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문제가 없다. 일본 정부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IAEA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찬성한다는 거지 오염수 방류를 한국 정부가. 응? 보나마나 얘기거든 지금. 그럼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곧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용인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야말로 지금 최대 피해국이란 말이야 지금. 예? 물고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고, 삼면이 바다고, 그 삼면에서 나오는 뭐 온갖 해조류, 뭐 온갖 어류들, 어패류들, 이 문제, 이 방사능 오염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 정의연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큰 이제 이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광우병 사태보다 더 심각한 어떤 이 문제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얼마들이 옛날에도 그때 광우병 사태가 얘기한 게 광우병을 먹게 되면은 막 이상한 무슨 머리가 송송 뚫리고 광우 미친 광우 그런 사람도 그런 증상 폭 쓰러지고 이제 그런 증상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유전 문제는 이거는 대대손손 이어지니까 이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유전자 변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이런 후쿠시마 문제에서 방사능 폭발이 없었다라고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강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그 자료 하나 쓱 해고서 하면은 본인이 사실도 모르는 채,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되게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일본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원전수 방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본도 할 때까지 지금도 이제 통이 아까 많이 나 있더라.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더 이상 이 원조수를 쌓아놓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진짜 쌓아놓을 게 없는 건지, 할 때까지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필터에 걸터내지 않은 그런 것이 개발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방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뭐 이제 혹간에 이런 말들을 하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하고의 교역이 계속 어떤 딜레마 상태에 있었고, 현재 우리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어쨌든 교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이제 말하자면 주는 거, 그런 양산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는 저쪽에 뭐 태평양을 건너서 뭐 엄청 먼 나라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근접해 있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본에다가 우리가 양보를 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항의를 해줘야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도 일본에다가 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은 양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고 누구보다도 정당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치고, 그다음에 협상할 수 있는 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누가 봐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그다음 앞으로도 얼마만큼 이제 거의 뭐 그 돈 자체를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이 가서 뭐 거의 뭐 내주듯이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한일 정상회담에 가갖고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고유 영토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하고 여기 왔고, 거기다가 뭐 제3자 변제안, 그건 완전히 헌법을 갖다가 지금 부정한 그런 그러니까 제3자 배상안이라는 걸, 그건 법적으로도 이미 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뭘 믿고 저렇게 헌법을 갖다 막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면 뭐 헌법을 갖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지, 이건 반진한 탄핵감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총장님 생각이시고 하여튼 요 말년에서는 정부에서 좀 저는 신중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아니, 신중이 아니라 당장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죠. 절사 반대 성명을 내야죠, 이거를. 근데 지금 아까 얘기처럼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지금 용인을 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니까. 뭐 TF팀을 구성했다는 말도 좀 들리던데,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최소한 이 원전 후쿠시마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교를 한다 그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원칙을 지켜야 돼야 될 게 있는 건데, 원칙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좀 너무 수가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오늘 하여튼 열린 시민 뉴스에서 우리 정연대와 이제 열린 시민 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과 당 기관지처럼 이게 하는 이제 그런 매체인데, 우리 지금 정연대 우리 이사님이 지금 정연대를 대표해서 지금 열린정부위원회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린정부위원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담인데 한번 해주시죠. 예. 다음에 한번 그거는 자세하게 좀 기회를 좀 잡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정의연대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그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그 OGP라고 그 오픈 거버먼트 그다음에 파트너십. 그래서 열린 정부가 국민하고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반부패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부패를 좀 줄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경제도 높이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관련해서 우리가 벌써 한 2번인가 이 국제 대회에서 한 100여 국이 모인 데에서 이제 물론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줌으로 아니 줌이란다 그 원격으로 이제 저쪽 코엑스에서 우리가 와서 주제 발표를 했고 저도 그 명예훼손의 비범죄에 대해서 했었고 그때 뭐 어떤 거 발표했죠 우리 양님께서? 하여튼 공개 국민들한테 이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그런 이제 우리 열린정부위원회 관련된 정의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세션을 갖고 한번 그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양건모 우리 이사님 또 행정학 박사이신데 오늘 오늘 그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 원전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요된 어떤 시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시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 저는 정의대 사무총장 김상민, 양건모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요 제주에 나온 얘기인데. 근데 이제 오염수가 제주도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주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방금 우리 본 것처럼 제주도에